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T1 홀수형을 기준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간 배분에 관련해서 학습 매뉴얼 또는 T2 분석 강좌에서 설명했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의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총평으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수험생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문항의 경우에 13번, 21번, 그리고 지문에서 도입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26번도 틀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35번, 그리고 38번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5문항 정도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 문제 자체의 경우에서는 특히 T1 홀수형이 바로 이 한국 외대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이 정답을 도출하는 데 관해서도 깔끔했던 유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해에 관한 올바른 접근 방법에 숙달되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합격 컷의 경우에는 90점 이상 득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50문항을 60분이라는 시간 내에 풀이하기 위해 시간 압박이 상당한데,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생각은 특히나 22번에서 시작되는 독해 부분에서 이 지문 하나하나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본문에 수록된 문항을 기준으로 지문을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이 독해 강좌를 한 지문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습득이 될 때까지 검토할 것을 권장해 드리면서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의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아무래도 unfortunately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문두의 부사가 부정부사가 있다는 건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어조를 깔아주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떤 단어를 선택할 때 과도하게 신경을 쓰게 되면 무엇을 초래한다? 빈칸이라는 거를 손실하게 된대요. 자, 일단은 부정적인 요인이 로스라는 부분 나왔죠. 그래서 이 빈칸도 마이너스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언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야기하는 게 미리 준비된 것보다는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무엇이라 부릅니까? spontaneity라고 부르죠. 따라서 정답의 경우는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따금씩 빈칸은 어조에 의해서 깨졌지만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침묵으로 이어졌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정답에 관한 근거를 저는 이 뒷부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침묵이 이어졌는데 그것이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 끊기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때때로 일어나는 산발적인이라고 하는 스파이럴이 정답 1번이 되겠죠. 우리가 한국 외대 논리 정도는 어려운 난이도가 절대 아닙니다. 3번. 3번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는데 3번에서 정답에 관한 근거로서는 바로 true입니다. true. 자, 우리가 true라는 부분은요. 사전적 의미가 진리라는 표현이죠. 이 진리라는 값은 절대적, 불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항상 여러분이 true라는 부분에서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LH 해석을 보면은 여기서 끔찍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진리가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인지를 풀어주고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에게 인질이 대한민국에 인질이 잡힌다면은 우리가 그에 대해 배상금을 주고 항상 풀어주죠. 그 사람들이. 그러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그 문제, 이 문제라는 거는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서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빈칸으로 악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트루라는 부분에 형광펜을 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진리는 불변이고 절대적이니까
악화시킨다는 것도 불변성이고 절대적이어야 되겠죠. 그러한 값은 몇 번? invariably. 항상, 언제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의회의 일을 빈칸하고자 한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접속사가 나오면 표시해야죠. because 접속사가 나오면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들의 이해관계에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랍니다. 역시나 위협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의회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방해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2번의 단어 해방하다 또 해방 놓다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편입에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입니다. 자, 5번에서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 단어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다라고 볼 수 없어요. 가장 일반적인 난이도입니다. 일단 repudiate, renounce가 동의어죠. 6번 우리가 변경할 수 없는, 취소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permanent가 정답이 되겠고 7번에 entice, 유혹하다 아니면 꿰어서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정답 1번 lure. 자, 8번에 exude, 풍기다, 흘리다 이런 표현이죠. 따라서 정답 4번이고 9번 disparaging. 이제 과거에는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웠던 단어였는데 지금은 정말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뭔가 폄하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스케팅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비판들이 냉혹한, 맹렬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향을 해서 10번에서 13번 다이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비나인이라는 단어가 의학과 연관돼 있으면 이제 양성의라고 부르죠. 그죠? 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성이라는 건 우리가 몸에 해롭지 않은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1번에 정답에 관한 근거는 호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진짜 무서워. 뭐 이렇게 부를 때 진짜 무서워. 이때 fear이라고 했을 때 complete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12번 partial, 독일인에게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한다면은 어딘가에 붙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헷갈릴 수 있는 문항에 첫 번째 언급한 게 1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다면은 정답 1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를 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여기 문맥에서는 아이들을 구조했던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정답에 관한 근거가 아이들을 구조했던 부분으로 이런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구했다고 한다면은 환영을 해야 되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1번이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소방관들을 응원을 하려면 구조를 한 상태가 아니라 구조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조하는 과정이라면은 위험하니까 응원할 수 있지만 이미 구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응원이 아니라 환영이라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무래도 60분이라는 시간 내에서 빠르게 풀다 보니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아마 정답은 1번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행히도 우리가 13번 문제까지는 배점이 1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해도 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14번에서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에서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가 시사적인 용어로서 경제라든지 의학 용어로서 아주 중요한 부위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flat the curve라는 단어죠. flatten the curve라는 단어의 의미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flatten the curve. 의미가 뭐죠? 채팅방 얘기해 주세요. 조치를 하다. 자, 여러분. 속도를 늦추다라고 외우셔야 됩니다. flatten the curve. 속도를 늦추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단어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뭐 논리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은 단어 시험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appease 이런 거,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적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준이 의장이라 불리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겠다. 그랬을 때 flatten the curve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늦춰지더라라고 했을 때도 flatten the curv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한국 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2023년을 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진술 유형인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첫 번째는 플라튼 더 커브라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다라는 슈드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살려야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일단 1번의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감염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속도를 늦추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마찬가지로 감염자의 수명을 살기를 불어넣어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3번 의무적으로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더라. 일단 우리가 주황색 형광펜의 경우는 어디와 같은 값이에요? 여기와 같은 값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flatten the curve라는 단어는 어디와 같은 값이에요? 그죠? slow the spread of disease 라는 부분과 같은 값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관용편을 몰랐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자,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15번의 경우에 이 재진술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 10초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nothing과 more than이죠. nothing과 more than입니다. 우리가 부정어가 비교급 비교를 만나게 되면은 우린 이거를 무엇이라 불러요? 우린 이러한 것을 최상급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이때 최상급의 대상은 어디에 해당이 되죠? 최상급의 대상은 된 이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급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이 데코레이션에 집착하는 열정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경우에 최상급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I am astonished most of all. 자, 여기서 우리 최상급이라는 부분이 most of all이란 표현이 뭐예요?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도라는 표현입니다. 즉, 이 자체가 최상급에 관련된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놀랐어요? 누구에 의해서 이 중국인들의 데코레이션에 집착하는 열정이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좀 쉽게 나왔던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자, 16번에서 17번 빈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 얼핏 보면은 어려워하지만 우리가 본래 이 부분이 어디에서 배우는 영어예요? 본래 우리가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에서 배우는 영어입니다. 후즈 다음에 명사 플러스 불완전. 자, 그런데 우리가 후즈 같은 경우에 오브 위치로도 바꿀 수가 있죠. 다시 한번. 후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오브 위치 더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필기가 너무 작죠?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리도록 할게요. 필기할 때 공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여기 하단에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over the which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더 명사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부분사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볍게 3번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over which 더명사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하다? 선택 도치가 가능하다. 그렇죠? 선택 도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더명사 over which 플러스 불완전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의무적인 건 아닌데 더명사 오브 위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온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도치가 나오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거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됐습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근거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세이드가 되겠죠. 세이드. 그냥 세이드보다는 우리가 BPP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때 누구? 이세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러브를 받아옵니다. 가주어 이시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시제 파트라. 그래, 시제보다는 태죠. 태에서 우리가 say와 그리고 te를 비교해서 배웁니다. 자, 우리가 say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나 복문 수동태와 단문 수동태라는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배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문에서 she said that he is rich 라는 예문이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자, she said that 이쪽에다 두고 쓰겠습니다. He is rich.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적어에 지금 해당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의 경우는 길기 때문에 대절이 앞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누구를 가주어 it을 위치시키죠. 그리고 그대로 say를 쓰고 that he is rich 이렇게 씁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복문 수동태라고 부르고요. 오히려 수동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더 깁니다. 그리고 이때 it의 경우에는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절 이하에 있는 주어를 문두로 당기고 그 다음에 he is said. 자, 명사절 대절은 완전해야 되는데 자신의 절 이하의 주어가 앞으로 갔으니까 불완전해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 대세 경우에는 무엇으로? 부정사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정사는 뒤에 원형이 와야 되고 to be rich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BPP로 쓰이는 be said라는 형태에서 부정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때 주어가 가주어가 아니라 대상 주어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번이라든지 3번 같은 경우는 제외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괴롭히는 주체가 아니라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to be afflict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7번에 4번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학생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1번은 BING니까 일단 넘어가시고 2번 같은 경우도 few people 우리가 few는 수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가산복수 명사가 나와야 되고 3번은 deal with 같은 경우는 완전 자동사죠. 그래서 목적어를 받을 때 전치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자, 4번을 아직까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답 4번이죠. 소 다음에 형용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또 혁명의 경우에는요. 이때 형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형용사? 수량 형용사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량 형용사가 있어야만 관사가 불필요한 것이지 만약 수량 형용사가 아니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어나 언 또는 s나 es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on이라고 써주거나 on age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그냥 search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에 관한 근거로 표시를 한번 해본다면은 우리가 여기 자체를 표시할 수 있겠죠?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지금 for 대상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it's time that it's time to 부정사 뭐뭐 할 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의미상주어 for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명사 arriving이 아니라 부정사 to arrive로 고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에서 21번입니다. 우리가 한국 외대만의 특색이 있죠? 바로 정비문에서 1번에서 4번까지의 선택지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20번의 경우는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고 20번과 21번 여러분은 어떤 각도를 잡으셨는지 제가 한 20초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문제를 빠르게 훑어보시고 각각 20번은 어떤 공통점 21번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빠르게 한번 봅시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일단은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각동사의 어형을 지금 봤었죠. 그래서 1번은 I saw him run into the building 이라고 해서 지금 C가 지각동사로 쓰였고요. 2번의 경우에는 be here to 부정사. 우리가 지각동사도 그렇고 사역동사도 그렇고 만약 동사가 수동태가 되었을 때 목적 보호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동사 원형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로 바꿔준다? to를 살짝 써주더라. 요거를 배웠습니다. 3번 watch 지각동사죠. 그리고 4번 observe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냥 climb이 아니라 뭐다? to climb으로 고쳐야 되겠죠? 정답 4번이 되겠고 21번 같은 경우는 시제를 물어봤었어요. 시제를. 그래서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도 해리가 그의 사진을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여주길 원한대요. 그가 지난 여름에 촬영했던 이라고 나오고 있죠. 지난 여름에 촬영했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by the time 주어 과거동사 주어 had pp 다시 한번 by the time 주어 과거동사 주절에 주어 had pp 4번도 마찬가지죠. by the time 주어 현재동사 주어 will have pp 뭐뭐 할 때쯤 뭐뭐일 것이다. 별도로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2번과 4번 같은 경우는 by the time 주어 과거동사 커마 주어 had pp by the time 주어 현재동사 커마 주어 will have pp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죠. 자, 그런데 이게 3번이 정답인데 제가 21번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이유가 바로 애프터와 또 하나 비포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단순 현재형 같은 경우는요. 과거, 이 현재, 미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절대적 시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after I got home, I take a shower. 그러니까 나는 집에 가면은 샤워를 하더라. 자, 이 문장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이 문장은 틀렸나요? 맞았나요? 그쵸? 틀렸죠? 자, 선생님, 집에 온 다음에 샤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집에 온 다음에 샤워를 했으니까 제가 지금 샤워를 했을 때를 기준점으로 본다면은 제가 집에 오는 건 과거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영어에서 단순 현재형이라는 거는 절대적 시제이다. 그러니까 I take a shower 이라는 거는요. 항상 샤워한다는 의미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샤워한다라고 이거를 문장을 보게 되면 일상적인 습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올바르게 고치려면 어디를 I got home 이라는 부분을 뭘로 get 이라고 해서 동일한 시제로 맞추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after I get home, I take a shower 이런 식으로요. 이게 before도 마찬가지고 after도 이 부분이 하나의 공식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절이 현재인 경우에는요. 동일하게 현재를 써야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After I got home, I took a shower.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과거 시제인 경우에 동일한 시제로 맞췄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다만 주절이 과거 시제인 경우에는요. 차라리 I got home 이때 여기를 무엇으로 have gotten 이런 식으로 have가 아니라 had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는 잘 쓰지 않고 주로 after라든지 before 같은 경우는 주절의 현재면은 동일하게 맞춰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after everyone finished the main course we offer our guest dessert 라고 했을 때 지금 finished가 과거죠. after절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뭘로 바꿔라? 똑같이 finish라고 고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외에서 살았던 애들 같은 경우에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베이스가 완전히 없던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마주치게 되면은 아마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는 22번 문항부터 50번까지 독해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독해 시작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외대만의 특히나 이 T1 홀수형이 한국 외대의 전형적인 틀을 보여준다라고 제 말씀을 사전에 드렸죠. 자, 그래서 특히나 이 내용 일치, 추론 문항에서 본문의 객관적 수치, 정보, 이 숫자라는 부분이 언급되면요. 외대는 타 학교에 비해서 어김없이 출제를 합니다. 제가 당연히 학습 매뉴얼에 수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객관적 수치와 정보와 숫자를 막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학습 매뉴얼에 다 업로드 해 두었습니다. 자, 따라서 다른 건 몰라도 외대 입시하기 전에는 객관적 수치, 정보, 숫자 이런 거 나오면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정보와 숫자 같은 거 나오면은 외대는 이거 진짜 좋아한다. 그리고 하나 더. 요즘 들어서 이게 고퀄리티한 문제인데 조동사와 현재 시제 비동사를 섞는 문제가 나와요. 자, 여러분 조동사 캔이나 메이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은요. 틀리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답이 될 확률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로서 그냥 비동사 뭐뭐 하다, 뭐뭐 이다 이렇게 쓰는 거는요. 절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틀린 선택지에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에서 23번입니다. 자, 항상 우리가 문제부터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외대와 동일한 학교가 있다 그랬죠? 외대와 어느 학교가 문제 유형 스타일이 매우 유사하다? 성균관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성대 접수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22번 문제 보면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성대랑 진짜 가깝다. 자, 왜? 자, 이 글에 따르면 다음 중 산타클로스에 대한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대처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미 일단 주제문 나왔죠. 산타클로스에 대한 자녀의 질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이게 이 글의 주제가 일단 주제문 그런데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이 안 나왔다는 거는 주제문을 물어보는 문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건 이거잖아요. 그죠? 다르면 안 되는 게 뭐니? 이런 거 꼭 잡아야죠. 자, 일단은 타겟팅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
23번 같은 경우는 빈칸이 있네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문제를 보고 이 본문에 수록된 문항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를 할 것인가. 이게 빠르게 머릿속에 잡혀야 돼요. 60분 안에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런 타겟팅이 있고 어이구 빈칸이 어디야? 가운데야. 자, 그런데 이 글을 다 읽으면 돼야 안 돼? 여러분 시간이 성대처럼 90분이 아니에요. 60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빈칸에 정답에 관한 근거가 나오면 그만 읽어야 되겠구나. 또는 타겟팅이 있으니까 대처하면 안 되는 게 나오면 그만 읽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게 머릿속에 잡힌 상태에서 외대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as children get older.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매직이, 그 매직이 실제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를 궁금해한대요. 자, once you notice the question coming more and more often. 그러니까 일단 당신이 그 질문을 점점 더 알아차리면 it might be time to figure out how to win things down.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이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although가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다? 주절이 중요하다. The point at which this shift happen depend on the child. 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그 포인트가 아이들에게 달려 있을지도. 자, 여러분 양보절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뭐 그러든 말든 주절이 중요하다. 그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뭐 하기 시작해? 7에서 10살 사이에 물어보기 시작해요. 자, 본래 이게 만약에 자, 세부 내용 파악이었다. 단순히 타겟팅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작 시리즈 동사 같은 경우는 본래 어때요? 나오죠, 원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원래 내용 일치였다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네, 일단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타겟팅이니까.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산타클로스의 이 소식을 듣는 거에 다르게 반응한대요. 자, 그 다음 9살 된 소녀가 어른으로 성숙했다는 거에 빈칸한대요. 자, 정답에 관한 근거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있죠. So that she couldn't now keep the secret from her younger sibling. 그러니까 동생에게 이 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애기가 이런 거죠. 산타클로스 없다는 걸 알아. 근데 자기 동생한테 말 안 해.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어른이 되었다고 어떠는 거예요? 톤이 플러스가 되죠. 자, 그런데 말이죠. 23번 같은 경우는 몇 번 빼고 3번을 빼고 어차피 톤이 뭐예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3번을 제외하고 톤도 마이너스야. 1번, 2번, 4번. 그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런데 아직 대처하면 안 되는 건 안 나왔으니까 더 보겠습니다. 자, one mother remembered 라고 한 어머니가 기억을 했다는 거죠. 자, 다른 아이들도 정반대 반응이고 되게 당혹스러워한대요. 그 그들이 산타클로스를 너무나 오랫동안 믿었다는 거지. 그리고 또 유감스러워한다는 거야. 그들이 알고 있는 산타 버전을 잃었기 때문에. 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However 동그라미, however. 자,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죠. 자, 그렇지만 you should not try to direct your kids to react a certain way. 자, 정답 나왔죠. 뭐 하지 말아라.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방향 설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만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정답 그래도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22번과 23번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에서 2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은 경우는 타이틀이고요. 그리고 내용 불일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외대의 경우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객관적 수치, 정보,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 제가 매년 이야기 드립니다. 매년. 자, 봅시다. 스타벅스에 있는 이 직원이 한 매장에 있는 직원이 체인점 중 하나의 중에서 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투표를 했대요. 자, 일단은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하셔야죠. 스타벅스 노조 설립. 스타벅스 노조 설립. 자, 지금 일단 필기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알 수 있는 건 뭐야? 스타벅스 노조 설립.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래로 1980년대 이래로 자, 27명의 직원들 중 19명이 찬성 투표를 던졌대요.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나오죠. 뭐 29명이 27명 중에서 19명.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 나왔네요. 어디가 중요해? 주절이 중요하죠. 주절이. 자, 연관된 작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가 거대한 커피 체인점을 흔들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노조 설립 대단해요, 대단해요. 이거죠. 자, 이어서 스타벅스가 had to read out all the staff. 그러니까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To persuade staff to vote against. 그러니까 노조를 반대하도록 직원들을 설득하는 거에 온갖 노력을 다해야 돼요. 자, 내용 불일치해서 including flying in top executive 이런 거 필요 없죠. 이제 우리가 뭐뭐를 포함한다. 분사검은 버리라 그랬습니다. 자, 직원들, 노조원들은요. 이 버팔로에 모여서 투표를 줌을 통해서 세지는 걸 봤어. 그리고 환호한 거죠.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 자, however 동그라미. 자, 이런 것도 동그라미 쳐줘야죠. 하지만 2호점에 있는 직원들은 반대했다는 거야. 일단은 찬성 나오다가 반대했으니까 일단 표시. 자, 이번 또 3호점 나오네. 3호점은 아직 뭐 있다? 아직 검토 중이야. 이제 검토 중이야. 자, 조금만 더 한번 볼까요? 이 모든 곳에서 대략 100명의 바리스타와 슈퍼바이저가 참여했대요. 대충 넘어갑시다. 이 직원들은 노조를 캠페인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눈으로만 봅시다. Saying they were overworked. 자, 그러니까 과도하게 업무가 많았고 회사가 들어주지 않아요. 이 정도죠.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분의 2 정도까지. 자, 24번. 결국에 이 글은 스타벅스 노조 설립에 관한 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번처럼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증가된 주문을 다루는 스타벅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노조와 관련된 거죠. 근데 스타벅스가 노조를 설립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는 거는 이미 했어요. 1980년대 이래로. 그래서 그건 아니고 첫 번째 이제 노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을 보시면 25번 보시면 1번 모바일 앱의 경우에는요. 직원들의 업무량을 증진시키더라. 자,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2번 3호점에 있는 직원들이 반대 투표했어? 아니죠. 우리 3호점 같은 경우는 아직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에서? 2호점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거고 3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그냥 본문에 나왔던 내용이죠. 4번 이런 거예요. 직원들 중 50% 이상이 조합 찬성 투표를 던졌다. 우리가 아까 27명 가량에서 여러 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치를 반영해서 출제를 하더라. 자, 그리고 여러분이 오답을 할 때 1번. 그러니까 이런 것도 1번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물론 몰라도 되는 거지만 1번은 여러분이 제가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 다음에 더 모바일 앱에서 특히나 그들의 업무량을 더하더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in particular 라는 부분에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다 특정 부분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말씀드리고 26번과 7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시 대상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문이 있네요. 자, 이 문제는 제가 오늘 언급했던 것처럼 도입부를 이제 잘 찾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마 틀리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던 문제인데 자, 보시면 인터넷은 매력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꽉 차 있대요. 자,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 45% 이메일이 스팸 메시지래요. 일단은 인터넷 마이너스야.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필요 없죠,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 불과해요? 우리 통념에 불과해요, 통념.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다운로드하기 전에 2번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야? It may contain malware.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2번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려고 이런 걸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른 무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혐오한다는 거예요. 웹사이트 위에 뜨는 거. 자, 그리고 그것이 온라인 기업가들에게 과제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뭘 만들어? 갑자기 과제를 만들어줘. 그러면서 뒤에 뭐라 나와요? On the hand. 한편으로 라고 나와요.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글이 맥락이 바뀐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고객들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 고객들이 있는 장소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C번 같은 경우 보시면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오염은 누구로 하여금 기업가들로 하여금 기업가의 고객들로부터 분리시킨대요. 그러니까 정답은 B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디지털 오염이라는 것은 원치 않은 디지털 방해 요소의 집합적인 노력입니다. 이런 하이픈은 빼고 지금 메인 펄포즈 물어보는데 이런 하이픈까지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건 뭐라고 알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지우는 부분까지는 단순히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다. 디지털 오염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if you 자, 만일 당신이 디지털 기업가라면 해야 할 최고의 것은 파일 추가하기를 멈추고 메시지를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라. 도달하길 원하는 자. 그래서 결국 이 글은 어떤 유형의 글이다? 결국 논설문이죠. 기업가라면 이렇게 하세요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도입부라는 걸 구분하고 주제문을 봤다면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온라인 비즈니스 피플에게 충고하는 거 이게 절대로 경고하는 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2번이 되겠고 27번은 우리 지시대명사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에서 3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의 질문 한번 또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8번에서 30번 문제를 일단 보시면 메인 토픽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번과 B번 빈칸 넣는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부터 접근했습니까? 이 문제? 정답 또 정답 또 그렇죠. 정말 잘 배웠어요. 정말 잘 배웠습니다. 자,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야? The Great French 이거 돼 안 돼? 이거 진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어느 대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나 이화여대 연습할 때 많이 봤었죠. 자, 지금 우리가 빈가 A와 B가 어디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맨 위를 봐야 돼요? 일단 어디를 보고 하단에 A, B를 먼저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제를 구하지 못하겠다면 그때 상단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A와 B번 같은 경우에는요. 정답에 관한 근거가 어디다? 항상 빈칸에 관한 정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고 특히나 A번, B번에 관련된 그 앞뒤 한두 문장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신호탄 어디서부터 읽을지 알려주는 신호탄이 누구다? 접속사나 접속부사나 분사나 분사 구문 같은 거지. 예를 들면 taken literally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친구들 중에서 저는 taken literally부터 읽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접근했으니까. 자, 그래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전문가의 주장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전문가 주장 필요 없죠. 그지? 여기까지 다시 줄게요. 자, 그래서 A라는 것이 무의식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A 동그라미 칠까요? A 동그라미. 그 다음에 B를 우리가 B라고 한번 볼까요? 무의식 B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 어디 있어? 하이픈이지, 그지? 우리가 하이픈은 전후 관계가 순접이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완전한 곡은 무의식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죠. 그 결과 막 이런 거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한번 대입해 본다면 무의식의 과정 여기 있죠. 그럼 우리는 노란색을 어디에 표시해야 돼? complete score, 완전한 곡이죠. 따라서 A번의 경우에 몇 번? 제가 화면을 넘기지 않겠는데 the entire process of composition. 그대로 1번 들어오죠. 그래서 29번은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무의식적인 작품이 완성이 되면 작곡가는 단지 빈칸할 필요가 있대요. 자, 이어서 그 과정은 힘들고 지루한 활동입니다. 뭘 고려하면 창의력 있는 그 노동이 이미 행해졌다면. 자, 여러분 지금 뒤를 보시면 빈칸 뒤 B번 뒤를 보시면 그 과정부터 has already been done. 그 과정이 힘들고 지루한 활동이고 창조적인 노력이 이미 다 행해졌다는 걸 고려하면 결국 톤은 어때요? 이 빈칸의 톤 마이너스죠. 힘들고 지루하다면서 그럼 톤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B번 선택지를 보시면은 어딨어? 30번 B번 선택지 보시면은 1번을 제외하고 1번을 제외하고 다 뭐예요? 플러스 값이야. 다 전체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작품을 그냥 쓰면 되지. 그냥 종이에다 싹 쓰면 되지. 이미 다 떠올랐는데. 그래서 정답 29번과 30번 둘 다 1번과 1번이 되겠고 결국에 이 글의 경우에는 무의식의 정신 속에 관련해서 그런 작품에 관한 글이죠. 따라서 몇 번도 28번도 1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보시면은 2번과 3번과 4번을 보시면 중심 소재 자체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28번 같은 경우는 굳이 상단도 볼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끝내라. 이 정도 하단에서 끝냈으면은 시간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었죠.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읽는 거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은 상단에 한두 줄만 읽어보세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28부터 30번까지 전체 다 1번이 되겠고 31번에서 3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경우에는 토픽을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 불일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세상에는 두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어디에 동그라미? 투 동그라미, 그지? 우리가 외대 같은 경우에 두 개가 나오는 순간 대상 두 개 나오는 거잖아. 뭐? 중심 소재는 MBTI죠. MBTI에 관련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두 부류네. 자, MBTI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유명한 성격 테스트래요. 가장 많이 사용 그리고 가장 많이 틀렸음이 증명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나오네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매년 테스트를 받아. 그리고 88%가 뭐 또는 수백 개의 대학교가 이거를 고용이나 트레이닝을 위해서 사용한대요. 뭐 그렇답니다. 자, 일단은 수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내용 일치 불일치해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동그라미? 심지어에다가 또 동그라미 치를까요? 심지어 소설 주인공마저도 자, 이런 from A to B 필요 없죠. 소설 주인공이 중요한 거예요. 소설 주인공마저도 MBTI 유형으로 배치가 된대요. 자, despite 중요하지 않죠? 주절이 중요해요. 자, 많은 전문가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떤 부분 체크? 이번엔 비판한대. 자, 실험에 따르면 그 내용이 중요하죠. MBTI는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마이너스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같은 사람들도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랍니다. 테스트를 다시 응시했을 때. 자, 됐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however까지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however가 있길래 하지만
이러한 한계들의 일부가 당연한 거라는 뜻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이 글의 경우에는 두 개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거죠. 따라서 31번은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자,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내향성의 정도가 다르다. 당연하죠. 자, 2번. MBTI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렇죠. 그리고 3번. 많은 회사가 MBTI를 활용하는데 지원자들을 평가하는데. 그렇죠. 나왔죠. 이게 수치를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에서 외대가 아니라 그냥 영어 자체의 내용 일치불일치해서 always 같은 경우는 진짜 싫어하죠. 언급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에서 3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인 토픽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용 불일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미 첫 문장에 표시해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그냥 통념 비판 반박이네. 그쵸?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피티와 거리 예술을 융합하기 쉽다라고 한대요. 자, 일단은 중심 소재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심 소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당연히 뭐 조심해야 돼? 내용 일치가 있으니까. 서로가 크로스 되는 걸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심지어 예술 형태에서도 이 두 용어가 서로 잘 활용이 되고 거리에 있는 예술의 유동적인 개념을 언급이 된대요. 자, 근데 어디 동그라미? however 동그라미. however란다. 예세 동그라미죠. 왜냐면 여기 however는 양보절이니까. 그래서 양보절의 경우에는 어디가 중요해? 눈으로만 보시고 주절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청난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일단 주제문 끝났죠. 두 가지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 쉽게 1번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피티가 거리 예술보다 선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프레이데이트죠. 뭐뭐보다 선행하다. 이게 여러분 뭐뭐보다 선행하다와 같은 이 시간적인 개념은 전후를 나타낸 시간적인 개념 또는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개념에서 앞뒤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후 개념이라든지 앞뒤 개념의 경우에는요. 이 내용 일치불일치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플러스 여기 누구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뒤에. 전문가가 이야기하더라. 전문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 자, 그러니까 여기 그래피티가 거리 예술보다 먼저다. 이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피티가 무슨 기반? 언어 기반. 그다음에 아까 지금 읽지 않은 거 위에 이 부분에 거리 예술은 영감을 그래피티로부터 이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피티가 먼저야. 그래피티 글자를 기반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 모두 대부분 뭐에 독학을 한대요. 자, 대명사 받아봅시다. 그 예술은 도시에서 나타난대요. 도심 지역에서. 도시의 젊은이들을 위한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기적이 돼요. 개인적인 브랜드의 행동에 태그를 붙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피티는 불법적이래요. 그렇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리스크가 어떤 우위를 줘요? 자, 여러분, 엣지라는 표현은 모서리 아니에요. 우위 이점이라는 뜻입니다. 문화적 이점을 준대요. 자, 저는 여기까지 봤습니다. 선생님 왜 거기까지 보셨나요? 더 밑에 보실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래피티까지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리 예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야 뭐가 그래피티에 관련된 정보만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발췌독해 하면 되죠. 그죠? 자, 34번. 거리 예술은 그래피티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거리 예술가들이 독학을 했다. 그렇죠. 3번. 그래피티가 자기 표현이에요. 맞죠? 잠깐. 2번.
거리예술가들이 독학이 아니라 그래피티가 독학이죠. 실수할 뻔했습니다. 자, 거리예술이 아니라 뭐다? 그래피티가 독학이다. 아까 봤었죠? 그리고 4번에 그래피티는 반문화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대요. 불법성 때문에. 그렇죠. 이것까지 봤습니다. 따라서 33번에 1번, 34번에 2번이 되겠죠. 자, 35번에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5번에 토픽에 관련된 건데 NFT가 다 깔려있고 또 36번도 뭐에 관한 걸 NFT에 관한 글이라고 대놓고 쓰여 있으니까 일단 이 글의 중심 소재는 뭐가 되겠다? NFT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빈칸 A번에 들어갈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또 언급했던 부분 중 하나가 35번이죠. 자, 35번에 혹시 1번 한 친구들 있습니까? 나는 1번 했다. 나는 2번 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번 한 친구들과 2번 한 친구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잘하지? 다 2번을 하네. 자, 일단 중심 소재. NFT는 대체불가 토큰인데, 일단 스페셜 값 나오네요. 독특한 디지털 표현이래요. 어떤 상품에 관련해서 이게 뭐랑 유사하대? 정품 인증서랑 유사하대요. 뭐 그렇답니다. 이거 정품 인증서예요. 또는 증서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위에서도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전형적으로 NFT가 디지털 형태 안에 어떤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이전에는 상품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부정어 이런 거 나오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NFT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어는 조금 표기해 줘야죠. 자, 그 다음에 콜론 D는 예시죠. 예시 부분은 눈으로만 흘려줍시다. 이런 게 있구나. 이게 다 뭐야? 이런 게 NFT가 되겠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NFT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거의 어떤 것으로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 NFT를 만든다는 거는 두 가지를 합니다. NFT를 만드는 두 가지를 한대요. 그게 뭐야? 그것은 작품의 빈칸을 확실시해주고 희귀성을 보장해준대요.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앞부분에서는 정답에 관한 근거를 찾지 못했는데, 자, 우리 늘 이야기하죠. 문장 가운데 if 같은 경우는 어떤 역할이다? 문장 가운데 if의 경우 어떤 역할이다? 그죠? 앞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역할이죠. 그러면 이 글의 빈칸의 경우에는 앞문장을 기반이 아니라 뒷문장을 기반으로 우리 도출하면 되겠네. 그지? 자, 만일 you want to sell something. 자, 당신이 어떤 걸 팔기 원한다면, 그러니까 오로지 디지털화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팔기 원한다면, 문제는 모든 디지털이 무한정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가 여러분 부정어 놓치지 맙시다. 멈추지 않아요. 뭐를? 복사를. 자, 그렇지만 그들은 NFT는 당신으로 하여금 뭐 해준다? 카피본과 원작을 구분하도록 해준대요. 그리고 증명해 준대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이 그것을 소유했다고.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마지막 이런 이야기를 했죠. NFT가 카피를 이제 멈출 수는 없는데 카피와 원작이 뭔지 구별을 하게끔 해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나리자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NFT 상품에서는 원작이면 1이라는 버튼, 1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고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을 해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체인 서로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충분히 뭘 해주겠다. 이거 뭐라는 거. 진짜 증명서, 정품 인증서라는 거 증명해 줄게 이거죠. 따라서 빈칸 A번의 경우는 결국 뭐다?
인증서 같은 거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37번의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고 우리가 35번부터 보게 되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1번으로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NFT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2번에서도 NFT가 이렇게 운용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NFT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게 학생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면은 아, 여기서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다만 블록체인보다도 임팩트가 뭔지는 더 알아야 되지 않겠나. 1번과 2번이 헷갈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어떻게 나가면 되냐면은 임팩트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1번이고 있으면 정답이 2번인 거지. 자, 근데 어디 있었어요? NFT는 예술 세계를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몇 번이? 35번의 정답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건 하나의 그냥 넘겨가줘도 되는데 여기 트랜스폼 보이죠? 커마 분사. 우리가 주절과 분사 구문의 경우에는 항상 뭐다? 순접이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 있는 분사 구문까지 살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경우에는 뭐를 이전에 상품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을 디지털화로 나타내더라. 그렇죠? 우리가 아까 부정어 유의하세요 부분 나왔던 거예요. 2번 정품 인증서라는 것과 또는 예술시장에서 보증서 같은 게 같은 거래요. 그것이.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을 원작이랑 구별하게 해준다 그랬고. 근데 3번 원작을 무한정 복사되는 거를 막아주는 게 아니죠. 막지 못하지만 구별을 해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정어를 활용해서 출제를 했죠. 정답 3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되겠죠. 38번에서 40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은 주제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루 문제가 나오고 있고 빈칸 A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빈칸이 하단에 있는데 여러분 스타트를 어디서 끊으면 안 돼? 여기서부터 오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금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뭐 어딜 봐야 돼? 시계를 지금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30분, 40분 풀 때 빈칸 딱 하나 나올 때 시간 딱 보는 거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보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A번 빈칸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잡았던 기점은 어디부터 두셨습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읽었다.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오우, 세미콜론 싱크 대단한걸? 세미콜론 대단한데, 다들 콜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대단해요. 자, 여러분 저보다 더 뛰어난 것 같네. 이제 저보다 실력이 더 한 수 위로 올라가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강심장이 되셨어, 아주. 저는 weather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weather이라는 부분을 해석을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뭐뭐든 아니든 A든 B든 이 표현 기억나십니까? 한양대학교에서 이 표현 하면 무조건 문제 출제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든 말든 좋든 싫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야. 무조건. 자, 그러니까 VR이든 AR이든 스크린에 있든 말든 이런 거.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결국 뭐다? 디지털과 이 신체적인 삶을 겹치게 해주더라. 결국 이거잖아. 중요한 건 뭐야? 메타버스가 디지털과 신체적인 삶을 어디에서? 부라든지 사회와 뭐 생산성, 쇼핑, 엔터테인먼트에서 다 겹치게 해주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 봤고 이 두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두 세계관은 뭐예요? 제가 여기를 지우고 주황색으로 살짝 칠게요. 여기서 말하는 두 세계관은 이거죠. 그대로 받아와야 돼. 이미 서로 얽혀 있어요. 이미 서로 얽혀 있대. 이런 거. 자, 그래서 헤드셋 필요 없어요. 자, 그다음부터 세미콜론 다 뭐야? 예시죠, 예시. 그죠? 자, 그래서 우버 앱이 당신에게
위치 데이터를 통해서 차량이 얼마나 멀리인지 알려준대요. 대단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넷플릭스가 당신이 이전에 봤던 걸 가지고 다음 뭐 볼래? 이런 걸 또 알려주죠. 그렇대요. 자, 이러한 핵심에서 메타버스가 우리 현재 인터넷의 빈칸입니다. 결국 뭐야? 두 세계관을 의미하는 값이 나와야 되죠. 여기는. 그지? 메타버스가 이제는 뭐와 뭐를 엮는다. 디지털과 신체적인 걸 둘 다 엮어버리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40번에서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쉬웠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 T1일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빈칸 값이 죄다 뭘로 나와요? 톤으로 나오죠, 지금. 1번, 2번을 빼고 1번, 3번, 4번 다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결합되는 오버래핑하는 거라면은 진화했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디지털화가 진화된 게 뭐예요? 디지털과 피지컬이라는 부분이 결합이 된 걸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그 두 세계관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도달해 갔더라. 저는 사실 여기에서 읽었었던 게 38번에 물론 위로 가야 되긴 하는데 정답 3번이 진짜 엄청 느낌이 많이 왔어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자, 만약에 상단부를 갔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주제문을 못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못 잡았다면 상단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단을 갈 때 여기 다 읽으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어디까지 이 정도만 보셔라. 다 보지 말아라. 시간 그렇게 안 나온다. 자, 맨 머리를 한번 보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제가 왜 그러는지. 메타버스라는 것이 닐 스티븐슨이 1992년에 발표했던 디스토피아적인 하이테크 공상과학 소설 스노우크래시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더 최근에 영감을 본다는 거지. 어디에서? 2011년 소설 레디 플레이어 1의 이 중심에서 펼쳐지는 눈부신 경험 위로에서. 자, 결국에 이거 뭐야?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그냥 그렇구나. 정의적 설명. 끝!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동그라미? 당연히 어디? however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그지?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뭐다? 공상과학과는 되게 거리가 멀다. 다시 한번. 공상과학은 전혀 아니다. 심지어 뭐다? 새로운 것도 아니래. 자, 존재해 왔다는 거지. 이미. 자, 굳이 더 읽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준다면 굳이 읽어주는데 아마 여기까지 읽는 게 저는 마지노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he Game World of Warcraft라는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적어도 못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자. 여러분의 이 정도까지는 지켜주자. 여기까지 다니는 건 좀 그렇지 않나. 어, 자,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통해서도 38번 이미 도달해 왔다라는 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문제를 풀었을 때 당시에 말씀드리면은 메타버스가 서로 오버랩을 했고 그 두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서로 엮였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3번을 눈여겨봤는데 첫 문장 위로 가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이거 무조건 정답이 몇 번이다? 3번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확신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정답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디를 통해서 It's not even you 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신으로 굳어지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9번 한번 봅시다. 온리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나? 프로 문제에서 이런 거 진짜 싫어해요. 오로지 뭐 이런 거 안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사회적인 건 사회적인 게 아니라 말도 안 되고. 자, 3번. 사실 그대로 나왔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맞추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독해 지문을 어떻게 요리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41번에서 이제 5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41에서 42번이죠.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외대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소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마찬가지로
코로나에 관련된 소재라든지 아니 경제 소재 같은 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는 문제는 2018년, 2019년 매번 나오는데 이게 꼭 외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성균관대에서 출제가 되더라도 이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에는 항상 안정성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타이틀과 내용일치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을 때 지문을 다 읽는 게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에게 3분의 2 지점, 2분의 1 지점 항상 기억하세요. 자, 첫머리를 보시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율주행 차량의 R&D가 엄청나게 발전해 왔습니다. 일단은 중심 소재는 잡히죠. 자율주행 차량이죠. 자, 그리고 일부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변화가 목격되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시연도 있었어요. 온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대기업에 의해서. 그렇지만 여기죠.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할게 이거잖아. The measure of safety has always가 나왔다는 건 어조 되게 세다는 거예요. Self-driving car. 그러니까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중대한 관심사항이 뭐가 항상 있었다? 안전함의 척도가 항상 있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뭐다? 아, 이 글이 시사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구나. 역적을 기반으로 일단은 always까지 동원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뒤에서 뭐라 그래요? There have been severe accidents during the oral trial of Bryce driverless car. 그리고 for instance 예시가 나오죠. 그러니까 몇몇 사고가 있었다. 다양한 자율주행 차량의 도로주행 시험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오히려 however와 always에는 제가 주황색 표기한 부분을 더 강조해주는 부분이죠. 자, 예를 들면 2016년에 2018년에 그러므로 둘 똑같은 말이죠. 뭐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뭐다?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 특징을 더 연구해야 되는 열쇠이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창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들을 채택되기 위한. 그래서 뭐가 여러분 부모님 차라든지 또는 여러분 차가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어쨌든 크루즈 컨트롤 요즘 차량들 거의 필수인데 크루즈 컨트롤이 인텔리전트한 형태래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따지면은 해결책 정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뭘 해줘요? 속도를 자동적으로 늘리고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맞춰주더라?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차량과 맞춰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제 속도를 알아서 줄여주고 앞차와의 거리가 멀면은 예를 들어서 속도 제한이 100km라고 치면은 뭐 100km까지 끌어올려주고 그런 거를 우리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만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This technique help avoid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충돌을 막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하고 갑자기 또 다른 소재로 another.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이어지겠죠. 우리가 그리고 열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순접이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더 읽는 게 아니라 또 다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그만 읽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어보고 일단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이 도출이 안 되면은 그때는 뭐 해라? 그때는 스캐닝 작업을 해라. 그러니까 발췌독해를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41번. 그래서 주제는 몇 번이다? 2번이다. 쉽게 나왔고 42번. 이게 지금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어나더 부분인데 읽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They're having 자 사상자 없었어요? 아니죠. 사상자 있었습니다. 일단 몇 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크루즈 컨트롤이 차량의 속도를 조율해 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이죠. 됐습니까? 자 43번에서
4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트루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번 빈칸에 관련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어디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A번까지 읽을 필요가 있다. 그죠? 자, 첫 문장 보시면 배가 고프거나 다이어트 중이거나 건강식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종류의 음식의 무게에 눌려서 이 커피 테이블 위에 카메라가 펼쳐지는 어떤 상상이 그려지죠, 여러분? 여학생들만 있기 때문에 아마 먹방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필요 없잖아. 그지? 근데 왜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 지금 문제 자체가 나트루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핵심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차라리. 자, 그리고 유튜브에 매머드급 음식 콘텐츠가 더 이상은 새로운 콘텐츠가 아니래요. 먹방 비디오. 자, 결국엔 이게 뭐다? 먹방이 중심 소재다. 그래서 그곳에서 뭐 유튜버들이 이렇게 있다. 엄청난 양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데요. 그리고 세미콜로, 커마커마는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먹방 비디오가 지난 수십 년간 유튜브의 대형 산업이었대요. 그리고 먹방 비디오들은 원래 거의 10년 전에 나왔다는 거지. 첫 번째, 2010년에 그리고 다시 되돌아온 거야. 한국 블로거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들이 쓰여졌대요. 먹방 비디오의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한국 사회 안에 그 한국 사회에서 음식과 식사는 중요한 집단 문화의 기둥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리고 뭐 엄격한 에티켓으로 기술이 되더라. 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선생님 왜 음식이라는 게 집단 문화의 중심적 기둥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혼자 먹는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재직을 하고 있는 조직체도 마찬가지고 혼자 먹으면 좀 약간 무슨 일이 있나 약간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는 하나의 방법이 먹방 비디오가. 자, 일단은 이런 거. 일단 이런 먹방 비디오라는 게 어떤 부분이다.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 반영하는 거구나. 그런 먹방 비디오가 대신 음식을 즐기는 한 형태이더라. 됐습니까? 우리가 스크린을 통해서만 다시 한번 매력적인 아바타들에 의해서 스크린을 통해 먹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리로 즐기는 방식이래요. 자, 일단 A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대신 즐기더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접을 뜻할 수 있는 표현은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밑줄 이해인데 결국에는 단어에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뒤에 그만 읽을래 했더니 누가 나와? 전문가가 나와서 그 뒤까지만 봅시다. 그 뒤까지만. 영양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와 우리가 먹방 콘텐츠에서 바라보고 있는 과도하게 탐색하는 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이러한 유형의 비디오 더 읽고 싶은데 우리 요 정도의 자존감은 좀 지켜주자. 자, 43번. 먹방 비디오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특색으로 하더라. 그렇죠. 자, 2번. 먹방 유튜버들은요, 매력적인 경이다.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 봤습니다. 3번. 먹방 유튜버들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영상에서 지나치게 탐식한다. 그렇죠. 자, 4번. 먹방 비디오는요, 당신의 식욕을 만족시키는 건강한 방법이다. 틀렸죠?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4번 같은 선택지. 이게 혹시 왜 틀린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뭘 활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 전문가?
그러니까 영양사가 해로울 수 있다라고 말해서 단어를 전문가를 이야기하네. 근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거예요. 자, 이제 여기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제가 여러분 눈여겨봐야 된다 했던 게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이거예요. can. 그러니까 과도하게 탐닉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도 있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시제가 지금 뭐야? 그냥 비동사를 써 건강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랑 대칭이 된다? 여기 can be와 대칭이 된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외대 시험 갈 때 이렇게 조동사 표현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5번에서 4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메인 토픽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투를 물어보고 있고 밑줄 A번을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가 어디까지? 일단 A번의 정답에 관한 부분이 도출이 될 때까지 읽어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 볼 때 결국 맨 하단까지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We have come a long way from the optimism. 우리가 낙천주의로 발전을 해왔대요. 1990년대 초반에 인터넷을 둘러쌌던 부분에서. 자, 일단은 이렇게 시기적인 부분이 나오면 초기에 나오면 이것이 발달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되는 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유토피아적인 관점도 있었어요. 잠재력에 대해서. 그 잠재력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악마로 만들고 또 사회적 응징력을 강화하는 유토피아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오로지 1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역할을 축하했었다는 거지. 10년 전에도. 뭐를?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랍의 봄의 역할을 했다는 거. 아랍의 봄이라는 건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뭐가 나와요? 지금 이거죠. 지금 when the subject of social media is mentioned. 소셜 미디어가 언급이 되어질 때 it is far more often associated with racist organization, wild conspiracy theories, world bullying and science 뭐야? Siren of Woman Minority Group 여기까지 꽤 기네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의 주제가 언급이 될 때 인종차별주의 기관과 관련이 있더라. 자, 그럼 A, 5월이죠. 자, 그러면은 뒤에도 공모이론, 그 다음에 여성과 소수단체를 침묵시키고 괴롭히는 거. 결국에는 지금은 뭐다? 마이너스다. 지금은 마이너스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인터넷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in addition to 열거죠. disinformation 그리고 주의 이런 우려 외에도 뭐가 수많은 연구가 보여주기를 자 여러분 연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뭐로부터 신원이 식별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음을 느끼는 유저들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한대요. 자 그러면은 인터넷 마이너스인데 그 중에서도 누가 익명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익명성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다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이런 형태래요. 이렇게 가볍게 지워주고 그리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또다시 연구가 알려주기를 이렇게 나오죠. 그 뒤가 중요하죠. 72%의 사람들이래요. 온라인 어떤 이런 남용을 경험해왔던 사람들은 익명 또는 거짓 계정에 의해서 타깃이 되었다. 똑같은 말 하죠. 자, 그래서 무제한적인 익명에서 제기되는 위험성의 증거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많은 것도 있대요. 뭐를 주장하는? 노골적으로 익명성을 금지하고자 주장하는 이 많은 사람들은 뭐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노골적으로 익명성을 금지하는 것은 불균등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는 거는 먼저 노골적으로 금지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불균등한 반응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47번을 보시면 1번에서 일단 비례칭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전략이다. 아니죠. 자, 2번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생각하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익명성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반응이다. 그래서 너무나 강력한 반응이 무슨 색? 불균등하다 요거고 노란색은 어디? 완전히 금지하는 거. 이렇게 색깔이 잡히죠. 자, 마찬가지로 47번의 경우에도 단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아까 하단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자, 여러분 혹시 여기서 느껴지는 거 혹시 없었나요? 이 부분까지 왔을 때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게 문제점과 해결책 찾는 걸 진짜 어려워해요. 왜냐면 이게 독해에서 바로 드러나지가 않거든. 자, 다시 한번 지금 소셜미디어의 주제가 언급이 되면 뭐가 있다. 자, 이거 회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이러한 것과 훨씬 더 연관성이 있다. 이게 뭐야? 이게 문제점이지. 아, 이거 다들 과거, 현재 차이점 보네. 그치, 과거, 현재 맞는데 과거, 현재만으로 내가 독해를 굳이 끝까지 읽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과거, 현재만 나왔으면 그대로 끝이지. 근데 제가 이 글을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게 문제점이구나라고 받아들였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문제점이 나오면은 독해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문제로 이어질지, 문제가 해결책으로 갈지,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문제점 해결책 같은 경우는 결국 주제문은 어디야? 그죠? 하단이지. 또 우리가 실험 연구조사 같은 거 이런 게 하단에 있는 미괄식 형태 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 읽고 아 이거 정답 나왔네 라고 하고 Y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일단 하단만 살짝 보는 거야. 그랬을 때 해결책이 있나 없나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디에 아니 여기에 바로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이렇게 win is to find a way of reconciling these restatement but conflicting public interes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합법적이지만 상충하는 공공이익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익명성은 무조건 나빠요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글의 경우에는 뭐다? 단순히 익명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글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글의 유형은 논설문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에 관한 부분은 2번이 되겠죠. 45번의 주제 온라인 익명성에 관련돼서 쟁점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이 되겠고 46번은 1번 사람들의 온라인 익명성을 원하는 이유가 불법적이기 때문이다.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단순 비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틀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47번 2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2번,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8번에서 5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빈칸 A번이 역시나 어디에 있어요?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부터? 하단에서부터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부터 보셨습니까? 저는 참고로 이거 마지막이니까 말씀드리지만 A번 빈칸을 기점으로 위 아래를 눈으로 훑어보셔야 돼요. 무엇을?
지시사라든지 이런 접속사 그리고 이런 표현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by contrast부터 보셔도 좋고 만약 여러분이 마지막 지문을 풀 때 시간적인 여유가 남으신다면 어디에서부터? 미국부터 이렇게 보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과 독일에서 직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 대략 25% 떨어졌어요. 그리고 16% 떨어졌다는 거죠. 어디보다?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자, 그다음 영국에서는 자, 일단은 매용일치가 나오는데 지금 뭐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까 이렇게 미국과 또 어디가 독일과 또 어디 영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지역이 나오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자, 다시 한번. 영국에선 정부가 재택근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30%가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영국은 30이고, 미국은 25고, 독일은 16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조적으로 소매라든지 뭐 레크리에이션 활동은 계속해서 모든 국가 내에서 회복 중이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재택근무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레크레이션 놀자다 그러면은 나오는 거야. 이거 오히려 회복이다. This suggests that 이것은 시사하더라. 사람들이 점점 더 빈칸한다. 특히나 뭐 할 때? 축제 시즌이 시작될 때.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 좀 보여주더라. 쉽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것은 어떤 거래요? 경제가 새로운 변이에 적응하는 징표래요. 그러면 결국에 A번이라는 거는 바이 컨트롤스뿐만이 아니라 앞뒤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해야 돼. 그럼 어디서 일해? 회사에서? 아니야.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일할 때 어디서 일하시겠습니까? 하면 저 집에서 할래요. 놀 때는 어디서 놀겠습니까? 밖에서요. 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50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그들이 집을 떠나는 이유에 관련해서 구별하는 거. 완벽한 선택지죠. 여기서 구별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일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집에서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하겠습니다. 자, 놀 때는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밖에서요. 그들이 집을 떠나는 데 관한 이유를 구별하는 것. 아주 깔끔하죠? 50번 정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주제문을 볼 때 저도 처음에 48번을 이제 보는데 오미크론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상단 일부를 어느 정도는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What is the 오미크론의 경제적 영향은 무엇입니까? 자, 일단 뭘 던졌어요? 의문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의문문은 그에 대한 대답이 주제이고 의문문이 제공하는 역할 중 하나가 뭐예요? 중심 소재죠. 그럼 오미크론이 중심 소재겠구나.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다? 사실상 경제적 여파가 뭘까? 영향은 무엇일까? 이미 사실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퍼져서 결과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숨을 죽이고 있대요. 그리고 일부 시간이 필요하겠다. 경제적인 효과가 분명해지는데 공식 데이터에서. 자, 그렇지만 수많은 지표들은요, 몇몇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비자와 봉사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조절해 나아갈지. 자, 그리고 consider 예시죠. 여기까지. 자,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이에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는 뭘로? 옵션으로 냅두는 거죠. 그러니까 옵션 2로 냅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주제문은 결국 뭐다?
리얼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오미크론의 경제적 영향력이죠. 그렇죠? 그대로 나왔고 2번, 49번 오미크론의 경제적 영향은 공식 자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 일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 영국과 독일의 이동성 지표는 안정적이다. 우리가 이동성에 관련된 건 아직 모릅니다. 이거는 약간 보류. 2번은 보류, 동그라미. 3번 오미크론의 발병 이후 전반적인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아직은 보류. 4번 영국은 직장으로 통근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쵸? 우리가 몇 퍼센트? 30%가 감소했다 했죠. 영국은 30%가 감소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다. 정답 4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번과 4번이 예를 들어서 틀린 선택지였다. 그러면 2번, 3번을 도출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들어가서 발췌도키를 하시는 거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스캐닝이라 부른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절과 종속절 간에 있어서 종속절 일부를 지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스키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키밍과 스캐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2022학년도 T1 홀수형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